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자, 오늘 일단 시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V자 반등 확률이 80% 된다 라는 코멘트를 이제 그저께 어제 그제 뭐 유가 폭락이고 할 때 영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 대한 스탠스는 아직은 변화 없습니다. 근데 살짝 변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오늘 영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오늘 이제 폭락의 핑계를 대보면, 자, 폭락의 핑계를 대보면, 자, 코로나 확진자가 서울에서 뭐 콜센터에서 뭐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이 대구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뭐 요런 식의 불안감으로 이게 빠졌다는데, 글쎄요. 좀 그만큼 센티가 많이 안 좋아서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보다 내일 옵션 만기이라 지금 외국인 포지션이 하방으로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져 있을수록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물을 파생을 쥐고 흔드는 부분에서 성공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외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오늘 폭락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선물 매도가 막 장중에 제일 막 5천 계약 이상 막 이제 뭐 7천 계약 이상 막 이렇게 쌓였다가 요 부분이 이제 프로그램 매도를 동반해서 오늘 기관 매도가 많이 찍혔단 말이에요. 자, 외인도 당연히 많이 팔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내일 옵션 만기일에 대한 요런 포지션 대응이, 이런 포지션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요런 악재를 이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악재가 있었던 거는 오늘 이제 바이오가 좀 폭락이 나왔는데, 요 부분을 보면 이제 아마케가 있었는데 이제 4월에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감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바이오도 이제 5% 10% 정도 담았죠, 회원분들하고. 근데 거의 다 오늘 폭락을 맞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폭락을 맞은 것들을 보면 요 내용이 이제 연기가 됐다. 그것도 언제 확정 연기가 아니고 지금 코로나 이게 지나가면 올해 뭐 이제 하반기에 이제 하는 걸로 이런 부분이 아마케가 연기가 됐다 하면서 이제 빠졌는데, 요게 사실 뭐 빠질만한 이유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진 않겠죠. 그냥 센티가 안 좋으니까 빠진 건데, 요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제가 생각했을 땐 요런 파생 포지션 때문에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어저께가 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회원분들한테는 저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요일날 저번 주 금요일날 이야기를 했죠. 오늘 목요일이 이제 옵션 만기인데 이때 어떤 시그널이 나올 것 같다. 자,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내일 그래서 상방으로 좀 강하게 뻗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V자 반등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상이라는 건 항상 틀릴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폭락이 연결이 돼서 하락이 더 크게 나온다든가 해서 보면은 2019년도 8월달, 자, 이때 저점이 1890포인트 정도 됩니다. 요 구간을 만약에 깨는 구간 지금 이제 근처에 왔으니까 내일 만약에 반등이 강하게 못 들어가고 이 자리를 깬다 그러면 2, 3일 내에 V자로 돌아오면은 V자 반등 확률이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를 깨서 만약에 일주일 이상 이 밑에서 머문다 그러면 U자형 반등 패턴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율이 지금 메워지고 있다. 요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자, 1890포인트인데, 자, 요 자리를 만약에 지금 오늘이 이제 1900포인트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저점을 깨가지고 바로 반등이 나오는 건 이거 V자 반등 확률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자리를 깨서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더 흘러내린다든지,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요런 흐름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요런 흐름이 40%, 자, 요런 흐름, V자 반등, 이건 V자죠. 이건 U자고. 자, U자 반등 확률이 40%, V자 반등 확률이 40% 정도 보여져요. 자, 이 자리를 깨고 머물러 버리면, 이 자리를 만약에, 자, 이 저점 자리를 깬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일주일 이상 머물러 버리면, 자, 여기까지 못 올라올 것 같아요. 자, 요렇게 U자형 반등은 항상, 자, 못 올라오고 보통, 이제 다시 다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요 자리를 이제 한번 다 다지고 움직인다든지, 요런 경우가 많고, 만약에 V자로 올라온다 그러면 2300이나 2400까지 다이렉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 수준에서 이 밑으로 빠지는 건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밸류 수준에서 1800포인트, 1600포인트까지 많이 빠진다 그러면 이건 IMF 수준의 밸류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 가치를 해봤을 때 지금 구간이 2008년도 금융위기보다 싼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과매도가 엄청나게 들어온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까지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1800포인트를 만약에 깨진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거의 한 8%? 9% 정도 빠지면 1800포인트가 깨지겠죠. 여기를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거의 IMF 수준의 밸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밑으로 만약에 깨지면 요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견뎌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글쎄 이게 말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은 진짜 거의 극히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깨지더라도 요 밑에 어디서 1800포인트 위에 어디서 이 U자형 패턴이나 V자형 패턴을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장은 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자,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율이 메워지고 있다. 자, 오늘 이제 주제, 디커플링은 항상 메워진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말이냐면, 자, 헬스케어 장세를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시그널을 어디서 보고 있냐라는 부분이에요. 자, 2018년도 10월 달에는 15.78%가 빠졌습니다. 자, 코스닥은 어때요? 자, 마이너스 11%가 더 빠졌어요. 그렇죠? 자, 2019년도 5월에서 8월까지는 자, 마이너스 15.95%가 빠졌어요. 코스피는. 코스닥은 어때요? 마이너스 한 14% 정도가 더 빠졌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계좌가 굉장히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 회원분들 같은 경우나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회원분들 굉장히 방어를 잘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거의 없는 구간이거나 마이너스가 있어도 한 10% 내외 구간일 거란 말이에요. 마이너스가. 진짜 심한 분들은 뭐 마이너스 15% 구간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그 내외 구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계좌 방어가 엄청 잘 되고 있는 거다. 물론 플러스 구간에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되돌림이 나올 때 어떻게 될 거냐를 보면, 자, 과거 19년도 5월 8월달 구간까지 딱 잘라놓고 보면 코스닥이 훨씬 약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자, 2018년도 10월, 2019년도 5월 8월보다 코스피는 더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한 3%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이게 15%가 아니고 18%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17%, 18% 정도 되는 거죠. 지금 1900포인트 구간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보다 더 빠졌죠, 지수가. 코스닥도 어때요? 자, 오늘 4%가 빠졌으니까 자, 16%, 17%. 코스피보다 한 1% 정도 강한 구간이네요. 자, 이게 이제 더 약해지고 어쩔지 모르지만 괴리율이 이만큼 있었죠. 14%, 11%씩 있었죠. 지금은 어때요? 괴리율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코스닥이 더 강한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 코스피는 IT. 자, 코스피의 성장 섹터는 뭐예요? IT. 자, 코스닥의 성장 섹터는 뭐예요? 헬스케어. 자, 헬스케어 장세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부터 반등이 나올 때는. 그래서 자, 언제부터 채웠어요? 자, 1월부터 3월까지 우리가 채웠죠. 자, IT 섹터는 언제부터 채웠어요? 요 구간에 자, 5G부터 카메라 모듈 OLED 채웠단 말이에요. 모듈 OLED 채웠어요. 자, 요 구간에 뭐 채웠어요? 자, 반도체. 반도체는 이제 여기서부터 채웠죠. 이렇게 채웠죠, 반도체는. 그리고 2차 전지. 자, 요 구간까지. 자, 요런 흐름들을 지금 잡아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잡아내기 위해서 요런 분석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강하지? 왜? 지금은 뭐야? 금리 인하 시기지, 저금리야. 그럼 성장 섹터에 비중을 많이 둬야 되는데 누가 세? IT가 세. 맞췄네. 그쵸?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강하잖아요.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강하니까 이게 자, 이제 코스닥이 강한 흐름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헬스케어가 IT 섹터보다 더 세겠다. 왜? 성장 섹터가 강할 거니까. 비중을 그래서 헬스케어 35% 채우자. 자, 요런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자, 요런 하락 구간에 지금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가 빠질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괴리율이 메워지고 있다. 중소형주 장세가 이제 시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대형주가 마이너스 15% 빠졌을 때 소형주는 마이너스 27% 빠졌습니다. 12%가 더 약했어요. 자, 중형주 같은 경우는 6% 정도가 더 약했고, 자, 2019년도 19년도 5월부터 자, 8월까지는 14.31% 빠졌으니까, 자, 중형주는 10% 정도 더 약했고, 자, 소형주 같은 경우는
7% 정도 더 약했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플러스 해보면 똔똔이에요. 이건 18%가 더 약했고, 이거 합해보면 이거는 뭐 마이너스 16% 정도 더 약한 거니까. 그쵸? 그런 다음에 이제, 어때요? 이게 강한 흐름이 나온 다음에 대형주 장세가 진행이 됐죠. 자, 이때 대형주 장세 때 움직인 게 뭐예요? 자, 5G 카메라 모듈 디스플레이. 이걸 언제 담았어요? 자, 요 구간에 담았다고. 그쵸? 자, 반도체 2차전지 언제 담았어요? 자, 요 구간에 담았다고요. 자, 이게 IT 섹터예요. 자, 이 다음에 여기에서 시세 주면서 일부 차익 실현하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죠. 자, 추세 시작 시그널이 어디서 나왔어요? 2150포인트 넘어가면 제가 이제 추세 시작 시그널이다 라는 코멘트를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2150포인트 넘어가면. 그쵸? 자, 추세가 시작되는 시그널. 자, 요 자리를 넘어가는 구간. 자, 그럼 어때요? 이 저점이 지켜지면, 여기 있던 이 저점이 지켜지면 IT 장세는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깨지면 어때요?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단기적인 과매도로 깨질 수는 있는데 이 자리를 지켜준다 그러면 확률이 되게 높아지겠죠. 이 자리를 만약 깬다 그러면 뭘 봐야 될까요? 추세 시작 신호를 다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저점 자리를, 자, 2019년도 8월 이 저점 자리 장기 바닥이 거의 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추세 시작 시그널을 보고 장기 바닥 온 거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를 많이 깬다 그러면 어딜 봐야 돼요? 다시 요 자리를 넘어가는 걸 봐야 돼요. 자, 2250 넘어서 2300이 넘어가는 구간을 확인을 해야 다시 이걸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를 깨지 않으면, 자, 추세는 거의 진행이 되고 요 자리는 넘어갈 가능성이 거의 8할 이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IT 섹터는 그대로 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IT 섹터 비중 얼마를 세웠어요? 35%. 자, 저번에 어저께 이제 방송했던 부분에서 금리와 이제 뭐 상관관계, 자산가의 상관관계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선 자, 성장 섹터 비중을 자, 7할을 보유를 해야 된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최근 한 3개월 동안 자, 헬스케어 장세에 대한 준비를 했고, 그 이전에는 IT 섹터에 대한 비중을 자, 미리 채웠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기 위해 시황을 보는 겁니다. 얼마가 빠질 거다, 어디가 저점을 찍을 거다,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시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업황과 시황을 연결해 놓고 이런 어떤 시그널을 잡아가기 위해서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얼마까지 빠지니까, 야, 여기까지 빠지면 죽었는데, 빠지는 동안 안 팔 건데 왜 그걸 걱정을 하냔 말이에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시황에서는 계속 틀려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게 다 맞다라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맞추는 건 불가능한 거니까. 만약에 근데 그렇게 되면, 요런 흐름이 진행이 되게 됐을 때 이런 기회 요인을 잡게 되면 훨씬 지수보다 강한 흐름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더 쌓아가기 위해 이런 공부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글로벌 주도국이 뭐였어요? 주도 섹터가 이제 코스피에서는 IT고, 자, 코스닥에서는 헬스케어야. 그렇게 보여. 그러면 자, 글로벌에서 주도국은 어디냐? 미국이었잖아요, 지금까지. 미국 증시가 전 세계에서 제일 셌죠. 그 다음이 어디예요, 지금? 이 흐름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으로. 자, 이머징 장세가 이제 시작되는 시그널이 코로나 이슈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악재가 터진 다음에 V자로 반등이 진행이 돼서 요 위에서, 자, 남들은 이게 뒤지게 빠지고 있을 때 지켜주고 있죠. 출발할 때 누가 제일 빠를까요? 중국이 제일 빠르겠죠. 우리나라는 가장 빠르게 이거 따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미국 증시랑 한국 증시랑 밸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 디커플링 계속 엄청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 증시 훨씬 강했어요. 지금은 어때요? 빠진 거 딱 보면, 저점 연결해 놓고 보면, 자,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또 많이 빠졌으니까 이걸 연결해 놓고 보면 우리나라 이제 한 16% 정도 봐야 되겠네요. 그래도 한 2% 정도 강하잖아요. 미국 증시보다. 미국 증시가 또 내일 오늘 장까지 봐야 되니까. 오늘 또 폭락한다 그러면 미증시도 만약 한 5%, 7% 폭락한다 그러면 뭐 20% 넘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그쵸?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단 어저께의 흐름까지 보면 훨씬 강하단 말이에요, 미국 증시보다. 요런 흐름이 그런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되돌릴 때는 이런 게 훨씬 강하다고. 이게 뭐냐? 여기서 보면 어때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훨씬 덜 빠졌죠. 그리고 나서 강하잖아요. 아, 코스피가 아니고 대형주가. 자, 요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죠. 그럼 지금은 어때요? 자, 이 괴리가 좁혀주고 있잖아요. 대형주랑 중소형주에 빠지는 괴리가 좁혀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움직일 때 중소형주가 강하게 되면 요 흐름이 아예 바뀔 거라는 거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동안에는 자, 어때요?
자, 코스피가 훨씬 강했어요. 코스닥보다. 그러니까 어때요? 반등이 나올 때 코스피가 더 세죠. 코스닥은 요만큼밖에 못 올라가잖아. 코스피는 요만큼 올라가는데. 지금은 어때요? 코스닥이 더 강하잖아요. 다시 올라갈 때 이제 코스닥이 세게 올라갈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디커플링이 메워지는 구간이에요. 요런 걸 시그널로 연결해놓고 보면 요런 흐름들을 읽을 수가 있다. 그런 흐름을 읽기 위해서 우리는 시황 분석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야, 이런 거 누가 안 알려줘요. 이런 거 누가 안 알려준단 말이야. 이런 게 이제 통계적인 부분들이에요. 디커플링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보고 뭐하고 하면 돈의 움직임 같은 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예측을 해볼 수 없는 부분들이 뭐예요? 자, 여기가 바닥이냐? 바닥이라는 거는 지나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바닥이나 꼭지 같은 경우는 언제 확인이 돼요? 지나야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바닥 근방이다, 이게 꼭지 근방이다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닥이라든가 꼭지를. 바닥이라든가 꼭지는 잡아낼 수 없는데 근방은 잡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뭘로요? 밸류. 버블이 심하면 그쵸? 꼭지가 어디까지 진행됐다 빠질지 모르지만 이 자리 밑으로는 다시 내려올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버블이 없고 침체가 심하면 어때요? 자, 이 자리보다 더 빠진다 그래도 이 자리 밑에서 사면은 거의 이득일 구간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우리가 현금 대응이라든가 이런 걸 대응을 할 때 밸류를 기준으로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원분들한테 제가 꾸준히 이야기한 게 뭐예요? 자, 2200포인트 밑에서는 그냥 계속 주식 100% 비중이다. 야, 지금 1900포인트 왔는데 2200 밑에서 100% 채웠으면 마이너스 9% 빠졌는데 니네 망했네. 계좌가 마이너스 9% 빠진다고 망해요? 아니잖아요. 싼 구간에서는 바닥을 딱 잡아서 내가 살라는 욕심을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빠지는 구간에 알아서 담아놓고 밸류 구간이 적정 가치 구간에 넘어갖고 운영이 되면 그때는 이제 현금을 만들어 가는 거고, 고평가가 있는 만큼만 현금을 만들어 가는 거고, 저평가 구간에서 항상 100% 근접하게 채워서 대응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야 지수 수익률을 이길 수가 있어요. 통계적으로. 요런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측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요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회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요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기억하고 경험해 나갈수록 당연히 그릇이 커져 가겠죠. 경험만이 그릇을 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또 키울 수가 있고, 손실을 견뎌낼 수 있는, 또 수익을 견뎌낼 수 있고 수익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이런 그릇들이 커져 나간다. 경험을 누적해 갈수록. 그리고 제가 리딩을 할 때 왜 그런 부분을 그렇게 리딩을 하는지도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목 터져라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회원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내일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니까, 자, 지금 구간 어디에서 이제 바닥이 잡히는지 아니면 더 깨져서 요런 흐름으로 가는지, 결국은 올라올 건데 이게 U자형으로 올라올 건지 V자로 올라올 건지를 체크를 해보자. 그리고 만약에 IMF가 오면 기업들 많이 망하겠지. IMF가 딱 터졌다 발표하는 순간부터 금융위기입니다. 이제 뉴스가 딱 나오는 순간부터 시장 가는 건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금융위기가 오고 세상이 망하는 건 우리가 지금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진짜 그런 리스크가 터지면 조금 더 하락을 감수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게 만약에 오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이 두 가지 경우가 거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